미국의 지난 2월 내구재 주문이 2.2% 늘어나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전달 3.6% 감소에 비해선 크게 개선된 것이지만 시장 전망치인 3% 증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경상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9억 7천만 달러 적자였던 경상 수지가 2월에는 6억 4천만 달러 흑자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 석유 제품 등 수출이 1월보다 크게 늘어난 덕분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주들이 4.11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장주 한때 동반 급등했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합병 기대감에 30% 이상 올랐던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JYP와 합병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하한가로 추락해 현재 6,4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을장내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높아진 눈높이에 결과가 닿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지표 얘기인데요. 간밤에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 내구재 주문 성적이 나왔는데 예상만큼 많이 늘어나지 못해 시장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마저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라는 루머까지 돌면서 투자 심리까지 쪼그라들었는데요. 코스피는 오늘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1선이 위치한 2020선 정도만 지켜줬으면 했었는데 장중 한때 2004포인트까지 밀리면서 2000선이 깨지나 하는 아찔한 순간을 경험해야만 했죠. 그나마 개인이 밑에서 사주면서 지금은 2010선 정도는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분기 말이지만 적극적으로 사주지 않는 기관에 외국인들의 사지 않는 그런 기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팔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점증되는 것이 오늘 수급상의 부담인데요. 지금 현재 낙폭으로는 조선주의 낙폭이 평균 5% 정도로 가장 크고 건설과 증권도 부진한 가운데 자동차주만 싱싱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종목별 등락률 먼저 알아보고 돌아올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글로벌 악재에 현재 증시가 글로벌 증시 역시 소폭 밀려나면서 국내 시장도 조정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3월 29일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2019선에서 하락 출발한 후에 2020선 전후 공방을 이어가다가 장중 낙폭을 키우면서 2004선에 저점을 찍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하락폭을 소폭 반납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94% 하락한 2012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매물이 2천억 원 가까이 출회되고 있고요. 외국인도 이틀째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소폭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장중 매도로 전환하면서 현재 36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대외 악재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장 초반 빠르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현재도 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1.33% 하락한 512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17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고요. 외국인도 100억 원이 넘게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뉴욕 증시 부진으로 어제보다 3원 50전 상승한 1139원에서 장 출발했는데요. 코스피가 낙폭을 확대하면서 1140원 선에 바짝 다가섰지만 내고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되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환율은요, 현재 1원 70전 상승한 1137원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틀째 조정 이어지면서 130만 원에 내준 모습인데요. 현재 1%대 밀려나면서 128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동차주들이 선전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현재 1.71% 상승하고 있고요.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3%대로 밀려나고 있네요. LG화학은 0.14% 오르면서 36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신한지주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KB금융 역시 1.98% 밀려나면서 42,1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1.39% 강세 보이면서 3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반도체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을 통한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데 23,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도 3.4% 밀려나고 있네요.
안철수 연구소는 오늘도 급등세입니다.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 10만 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FA는 반면에 2.8% 밀려나고 있고요. 시젠 역시 1.03% 하락하면서 6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과 건설 또 기계 업종이 하락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하락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증권주들이 배당락과 함께 동반 타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삼성증권 3%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 현대증권도 5.48%, 대신증권은 6% 넘게 지금 밀려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은 3.7% 하락하면서 13,000원에, 우리투자증권도 2.65% 밀려나면서 12,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건설주가 3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을 통해서 물량이 출회되면서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2.69% 밀려나고 있고요. GS건설 3.85% 하락하면서 1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도 3.14% 하락하고 있고요. 금호산업 역시 4.25% 밀려나면서 6,5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1% 정도 하락했다는 소식에 항공주들이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항공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항공 2.84% 오르면서 5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살펴볼까요? 현재 7,02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북한이 로켓에 연료 주입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현재 방산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빅텍은 7.98% 오르고 있고요. 스페코 역시 5.8%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휴니드 현재 6%대로 급등했고요. 포메탈도 1.23% 강세 보이면서 16,5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안철수 서울대 원장이 정치 참여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을 하면서 현재 관련주들이 이틀째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상한가 기록했고요. 잘만테크 현재 4,0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성사료도 상한가 기록했네요. 솔고바이오 10% 넘게 급등하면서 1,9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본 LCD 제조사인 샤프와 대만의 호나이그룹의 제휴가 현재 경쟁사인 LG 디스플레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 주가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3.31% 밀려나면서 26,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JYP엔터가 JYP와의 합병을 보류한다는 소식에 현재 하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JYP 6,46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코스닥은 오늘까지 반등에 실패하면서 8일째 밀렸습니다. 540선에 있던 코스닥은 지금 510선 지킬까 다들 이걸 걱정하고 있죠. 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참 좋지 못한데요. 원인 확인해보러 여의도로 나가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그램 매물 때문에 코스피가 조금 2,000포인트까지 근접하는 아찔한 위기가 있었는데 우리도 우리지만 중국장은 어제 2.6% 급락하고도 오늘 추가로 더 밀린다면서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주변 아시아 증시도 오늘 많이 좀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전환 못하고 연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전반부에 양해를 지낸 이후에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약화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경기 고성장 둔화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에 이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이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실적이 다음 달부터 나올 텐데요. 예상대로 좀 한 자릿수 때의 각종 감소가 예상이 된다는 부분이 이제 가셔야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국 증시 약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현대차 그룹주도 오늘은 이제 어제 이어서 상대적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IT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건설 이런 증거 중심으로 상승하던 것이 좀 약간 숨을 고른 상태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좀 하락을 하니까 현대차 그룹주가 좀 키 맞추기 상대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오늘 시장에서 많이 받쳐주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문 투자가 되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은 현물 측면에서는 계속 관망세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학과 철강은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 경기 우려 때문에 이미 미리 매를 좀 맞은 감이 있는데 그나마 좀 괜찮았었던 건설, 조선, 또 증권주까지 이렇게 집중 2차 매도 타겟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돌아가면서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우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뭐 많이 오른 것이 이제 좀 외국인들이 사자가 주춤해지고 오히려 이제 섣불 팔자 우위가 되면서 건설하고 조선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각각은 뭐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좀 더 뭐 긍정적인 대응은 좀 아직 유효하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증권주는 뭐 3월 결산 배당락 시점 배당락이 오늘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시장 하락과 함께 뭐 조정 부위 컸던 거는 뭐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배당에 따른 영향인가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체력은 뭐 약해지고 있고, 뭐 우리나라의 뭐 상승 종목, 하락 종목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ADR 지표도 하락 중에 있고, 미국 증시는 뭐 과열권에서 하락 옆배를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월달에 저는 뭐 연중 최고점을 경신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종목들을 좀 더 이제 확산해서 세부 좁게 종목들을 압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들이 1분기 많이 선반영이 되었고 또 역사적으로 1분기가 높은 상승률을 보여왔기 때문에 4월 달에는 좀 이익 실현 관점에서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급등한 자산은 4월에 잘 매도 타이밍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단기 트레이딩 상황에서는 3월 시장이 숨고르면서 기관이 좀 승일 게임 하고 있는 실적호전 대형주 쪽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4월에 연중 고점 가능성을 높이 본다라고 하셨는데 코스피 얼마까지 상단을 보시는지 대신증권에서 궁금하고요. 그럼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그 상승 기운이 4월에 여타 종목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좀 낮은가 봐요. 뭐 저희 당사 하우스에서는 뭐 2150 이 정도까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솔직히 2150이 되지 않더라도 한 번의 상승 타이밍은 분명히 있을 거다 하는 관점에 그걸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4월 초반에 이제 잠정 1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 이제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기타 이제 IT주로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1월 초, 뭐 1분기 초반에 있었던 뭐 중소형주 강세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대형주 플레이에서 삼성전자 상대편에 있는 것들이 약간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지금 뭐 건설주하고 조선주 약간 숨을 고르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뭐 리바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삼성전자 기운이 뭐 중소형주까지 내려가는 4월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4월장 대신증권에서는 215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가 봅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지식 팀장님 분석 들어봤습니다. 4월 전망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2011선이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점점 커집니다. 3천 계약이 넘어가고 있는데 또 다양한 전문가들의 시장 보는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민수 차장님은요. 실망 매물이 늘어나는 것 속에 시장 탄력도 함께 약화되고 있는데 현금 비중을 높이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최종대 차장님은요. 지금의 조정은 강한 2분기를 만들기 위한 선조정이다 이런 얘기해 주셨고 경기 관련주 분할해서 사자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신승윤 대표님은요. 박스권 소강 흐름이 계속될 전망인데 수익률 제고를 위해선 IT 업종 중심의 단기 대응이 유리하겠다라고 하셨고 이진행 지점장님은 21선 하향 이탈로 추가 조정이 예상된다라면서 2,000포인트를 밑돌 때는 저가의 분할 매수 나서보아도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김영진 이사님도 수렴 이후에 하방 이탈이라고 오늘장을 분석해 주셨네요. 자,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김민수 차장님은 이제 자동차만 관심 업종으로 꼽고 계시고요. 점점점 압축된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최종대 차장님은 역시 IT에 자동차가 포함되는 운수장비, 건설, 철강화학, 아까 경기 관련주는 분할 매수해도 좋다고 하셨죠. 신승윤 대표님은 아까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IT 중심의 단기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외 타이어 건설, 게임 정의도 좋게는 보고 계십니다. 이진행 지점장님은 IT 건설, 은행
최근에 음식료 업종 관심으로 추가하셨고요. 김영진 이사님은 조정받을 때 조금 덜 빠지는 탄력성을 감안한 종목으로 압축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금 21선을 강하게 이탈하는 날인데요. 2,000포인트를 깨면 그때 저가 분할 매수 나서도 좋다라고 의견 보내주신 오늘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신행 지점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렴 주춤주춤하다 결국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네요. 네, 먼저 외국인들이 이틀째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 데다가 프로그램 매물까지 이렇게 크게 늘어나면서 지수를 좀 압박하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2,000선 초반까지 이제 내려앉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현재는 약 한 20포인트 정도 내린 2,01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전일 뉴욕 증시가 2월 내구재 지표의 어떤 실망 그리고 스페인의 구제금융설로 하락 마감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이틀째 매도 우위에 나서고 있는 점, 프로그램 매물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전일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특히 최근의 흐름이 좀 안 좋았던 모습은 일봉상 자꾸 장중에 주가가 하락하는 그러니까 일봉상 음봉이 연일 출현하는 모습이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시장 수급이 썩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투자 심리 자체가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결국 단기적으로는 지수의 답보 상태에서 피로감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좁은 박스권 내 등락을 좀 거듭했었지만 지수가 지난 2월 20일 2050선의 저항에서 이제 막히면서 주춤거리면서 결국 박스권 하단부를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전개되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보여지고요. 수급적인 부담이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증시의 조정과 좀 맞물린다면 지수가 오늘 21선을 하향 이탈한 그런 시점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중기적인 상승 추세는 일단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박스권 하단부의 주가 조정 시는 비중 확대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시장 내에 좀 부족한 상황인데 결국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기업 실적들 역시도 증시를 반등으로 이끌 만한 그 요인으로 기대하기에는 좀 다소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증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눈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또 유로존의 위기의 완화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모멘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코스피는 결국 2050선을 돌파하는 시도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식형 펀드에서 순잔고 감소하면서 지속적인 기관의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큰 기대 갖기 어려운 이런 단기 소강 국면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국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을 둔화하거나 회소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인 만큼 아마 단기적인 숨고르기 국면이나 다소 조정은 전개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의 추가적인 반등, 상승 가능성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박스권 하단부로 인식되고 있는 지수 2000포인트 전후에서의 지지력을 기대해 보겠지만 2000포인트를 이탈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정 시에 일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1980포인트 선 정도까지는 여유를 가지시고 2000포인트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엇을 사야 하는 이제 고민이 들죠. 따라서 2012년도 현 시점에서는 1, 4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익 모멘텀이 강한 그런 이익 모멘텀의 강한 분위기 반전은 시장의 어떤 신뢰를 가져볼 만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프리어닝 시즌에 진입하면서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실적 모멘텀이 유효한 업종 또는 종목 중심의 대응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와는 별 상관없이 일단 시장을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내는 모습이 지금 연일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삼성전자의 어떤 일방적인 흐름은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들의 약세를 상쇄시키면서 지수의 하락폭을 좀 줄이거나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모멘텀에 대한 그 확인 심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프리어닝 시즌을 앞두고서는 우선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확인되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별의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자, 실적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임을 삼성전자가 증명하고 있는 장세 속에서 아까 보니까 좋게 보시는 업종 중에 IT 외에도 건설, 은행, 최근에 음식료까지 추가하셨던데 IT에는 특별히 어떤 종목을 좋게 보시는지요? 역시 일단 1분기에 기업 실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업종별로는 지속적인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IT 및 IT 부품 업종, 그리고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실적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었던 은행, 증권, 보험 등 이런 금융주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여기에 양호한 1분기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건설 또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중국 소비 정책에 따른 수혜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연초에 기대가 컸었는데 반대로 순이익이 하향되고 있는 화학이나 조선철강, 기계, 정유 업종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IT 업종 내에서는 오늘은 낙폭과대 IT 부품주를 저가의 매수에 나서보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에서는 결산 매물 관련해가지고 일부 중소형 펀드들 환매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독보적인 열처리 장비 기술을 기반으로 아몰레드용 커링 장비, 결정화 장비라고 있는 테라세미콘, 또 반도체 제조사들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확대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하이닉스 중심에서 삼성전자와 일본 업체로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고 있는 아이테스트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고요. 건설에서는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프로젝트 참여가 많은 대형 건설사를 보셔야 되겠는데, 또 삼성그룹 내에 포진하고 있는 삼성물산하고 최근에 단기 낙폭이 좀 컸던 GS건설로는 단기적으로 저가의 매수에 나설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은행 업종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나쁠 것만 없다면 이익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기조에 들어갔고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싸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 2분기에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의 상승 전환이 확인이 되는 그런 국면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면에서는 항상 경험적으로 비춰보면 은행주 주가가 좀 좋았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를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음식료 업종 내에서는 라이신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요. 바이오 부분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CJ제일제당, 그리고 아울러서 1분기 이후의 실적이 연말로 갈수록 계속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현대그린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IT 건설, 은행, 음식료 각각 두 종목씩 저희가 관심 종목까지 공개를 받아봤는데, 오늘까지도 참 얄밉게 계속 선전을 이어가고 있는 자동차주에 대한 지금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여쭙고 싶어요. 긍정적인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일단 환율에서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자동차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는 시점을 좀 놓쳤다고 판단이 되는데, 자동차 업종도 상당히 기관 쪽에서 수급이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면 좋은 수익 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매물이 점증하고 있는데요. 2,2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알아보죠. 한맥투자증권의 변지환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 선물 3,000계약 넘게 파는데 베이시스도 1.8선까지 많이 안 좋아졌네요. 네, 일단 오늘 베이시스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우리장 오늘 전일 미증시 약세에 따라서 야간 선물에서 이미 2.45포인트 하락 마감을 하였고요. 이 영향으로 오늘 우리장 시초가는 269.90으로
전일 대비 1.9포인트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장 시작 후 초반에는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이 어제에 이어서 자동차 업종 매수세가 확 들어오며 지수는 반등을 하는 듯 보였지만 그 뒤로 외국인들 현선물에서 매도 전환하면서 10시 부근부터 변동성에 급증과 함께 시장 베이스가 악화되었고 프로그램 매물출에 함께 지수는 1.5포인트가량의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지수 하락을 보임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 짚어보자면 이야기하셨듯이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하회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최근 조짐을 보이던 변동성의 상승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먼저 작년 말부터 계속되어진 이제 시장 베이시스의 강세가 오늘 처음으로 장중 내내 자, 일단 화학 업종에 대해서 반전 시도가 먼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많이 떨어졌고. 여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보세요? 네네. 변전 네. 연구원님. 네, 강세가 오늘 처음으로 장중 내내 이론 베이시스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전에도 장중 짧은 시간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를 하회했다 회귀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오늘은 시종일관 이론 대비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좀 의미를 두고 싶고요. 연속 하락하던 V코스피 지수 역시 작년 8월 이전 수준의 다다름에 따라서 이번 주 내내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번 주 내일 마감이죠. 양봉, 주봉상 양봉 마감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을 동반한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번 주 이제 오늘 이후 지수 향방을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국면에 있습니다. 일단 대내외 주가 위치가 어느 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연초 이후에 이제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견조하게 상승했던 글로벌 주식시장이 3월 중순 이후 피로감이 다소 쌓인 모습인데요.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 모멘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서 상승하였지만 시총 1, 2위 종목에 편향된 지수 흐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 왜곡적인 부분이 있고요. 저번 주부터 이제 선물 지수 흐름을 보시면 시초가는 전일 해외 증시 등락에 따라서 대부분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이후에 장중에는 힘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대부분이었고 여기에 이제 최근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소폭 조정을 보인 미 증시가 오늘도 오늘과 내일 추가 조정을 보인다면 국내 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제 대외적인 분위기는 그간 이제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온 앞서 말씀드렸지 미 증시 역시 국제 유가가 최근 상승하면서 후행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발표하고 있는 제조업 지수의 저조, 그리고 또 유럽 쪽에서도 스페인발 유로존 재정위기가 재부각되었다는 점이 추가 상승을 위한 당면 과제로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 좋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변동성을 동반한 그 등락이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도 뭐 주변국들이나 그 유럽이나 미국 쪽 독일이나 영국 또 중국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특별한 호재가 없다면 좀 변동성 관리와 좀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처음에 짚어주셨던 부분,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보다 하회하는 것이 지속되고 있는 오늘 안 좋은 모습 속에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겠다는 변동성 확대 예상까지 들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변주현 연구원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가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기관의 편식도 계속되고 전일 급락했다고 오늘 올라오고 그런 장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계속 조정을 좀 받는 구간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실 듯 하고요. 또 저 또한 역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역시 까다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종목 간의 차별화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이 초대형주들이 주가의 강세를 띠면서 지수를 유지를 시켜버린 상태에서 종목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 소외감이 좀 클 것 같고요. 또한 그 지금 현재 진행 자체가 뭐 폭은 그만큼은 안 됩니다만은 이 순환 매도가 나오는 형태나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는 형태나 그 다음에 반발이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매도가 쌓이는 모습이나 이런 형태를 봤을 때는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박스권 장세입니다만은 종목을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체 종목군이 다 순환 형태로 하락을 하는 거니까 하락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심리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역시 뭐 느끼는 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특히 하락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 보면은 그 조선업종이나 그다음에 전기전자나 건설업종 같은 종목인데 얘네들이 아시다시피 그 상승이 잘 나왔던 종목군들이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던 그 화학업종이라든지 철강업종은 저가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반전이 오히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이 결국은 시장에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고 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어렵긴 하지만은 지금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그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것이 결국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됐다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조정이 나올 때 포트를 다양하게 편입을 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 업종의 대표주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흔히 주식을 하면서 뭐 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증시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종목을 거래할 만한 게 없고 올라가는 종목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없는 근거가 없는 그런 테마 종목군으로 옮겨 탔다가 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차라리 좀 어렵더라도 지금 낙폭이 크고 실적 대비해서 하락폭이 큰 이런 종목들을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한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수익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별히 기관이 사랑하는 자동차주 가운데 오늘 현대차는 추가 상승하는 모습인데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좀 매수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가 움직이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진행 자체는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 좀 드렸지만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당분간 기관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역시 뭐 그 지주회사로서의 전환으로 인해서 주가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덩치가 큰 종목이 하나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올라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 강세를 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이라면은 지금 바로 사시는 것보다는 약간 눌림목을 줄 때 사시는 게 아무래도 효과적일 듯해요. 그리고 현대차도 괜찮지만은 기아차라든지 아니면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플러스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마이너스로 밀립니다. 하지만 최근에 추세는 굉장히 강하죠. SK그룹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어쨌든 하이닉스가 그 SK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면서 날개를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예전에 현대라는 주인을 잃어버리고부터는 그 아무래도 단독 기업이다 보니까 상황이 좀 어려울 때 뭔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그런 든든한 지원군을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LP다의 파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쟁업체들이 지금 뭐 속속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속돼 왔던 어떤 디램 간의 그 치킨 게임 이런 것도 종식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업황이 좋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전망이 좋아 보이므로 단기 차익 실현을 고민하시되 조정을 주면 또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듯해요. 그 다음에 LG생활건강이 오늘 또 상승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2월부터 지금까지 상승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요즘 한국산 화장품들이 해외에서 상당히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저가 정책을 내세우는 화장품들도 품질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해외의 브랜드를 뭐 누른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자사 내에 그 화장품 브랜드가 최근에 성장이 계속되면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로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역시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조선 건설주가 부진한데 뭐 조선은 너나 할 것 없이 빠지고 건설주는 어제 GS건설이 빠지더니 그 안 좋은 온기가 다 좀 다른 종목까지 퍼지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조선 업종이나 건설 업종의 하락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시장의 전형적인 하락 모습을 띠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조선 업종이나 건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흐름이 제일 견조했던 종목군에 속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이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고가도 경신을 했고요. 또 다른 종목이 조정을 받는 동안 횡보를 하면서 오히려 좋은 진행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순환 매도가 나오면서 막판에 가서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이 그만큼 좀 어렵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는 것인데,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래 봐야 기존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태고, 또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지수 대비해서는 이탈이 많이 나온 상태라서 과매도 영역이라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반등의 강도를 보고 종목이 더 조정을 받을 건지 살아날 건지를 판단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관점으로 종가 부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산업은 벌써 지금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데 역시 오늘 조정이 깊었거든요. 장중에.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역시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로서 매수 타이밍 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주나 조선주도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 추세에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황 더 개선된다라고 생각하고 조정 줄 때를 기회로 살리시면 좋겠고요. 4월 시장에 대한 전망도 저는 밝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시장에 대한 우려되는 목소리, 그 다음에 하락할 수 있다는 부담감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있던데, 외국인들의 지금 한국 시장의 누적 매수 자금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외국 시장의 추세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그런 걸 한번 되새겨 보실 필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YP 엔터테인먼트가 합병이 보류가 됐다는 내용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요. 펀더멘탈에 훼손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매수가 좀 불가능하고요. 내일쯤 하한가가 풀리면 한번 공략 타이밍을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림산업 오늘 밑꼬리 달리고 있는데 저가 매수 나서보자라는 종가 부근의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도움 말씀에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재밌습니다. 시작할 때 기관이 좀 사다가 중간에 계속 외국인과 함께 팔다가 다시금 사기 시작하면서 코스피가 2015선까지 조금은 올라오는 중인데요. 다시금 이슈들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플래닛 연구소의 김상균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앞서 많은 분들이 4월 전망을 해주셨는데 일단 3월 달은 의외로 중국 때문에 고전했잖아요. 예. 4월 달에도 쉬어갈지 아니면 2150, 2200 갈지 전망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 증시 같은 경우에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수가 올랐던 것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꾸준히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를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약 8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강하게 눌림목 구간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의 모멘텀이라든지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진 것은 아니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 나올 때 기존에 담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에 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다가 오히려 포트에 편입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혼저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표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표에 의존하기보다는 QE3라든지 중국 모멘텀,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현재 시장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개별 기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지금의 전략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아직까지 끊어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지수 자체가 꾸준히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해서 꾸준히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대비해서 해지 전략으로 인버스 ETF라든지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게임 업종 이런 경기 방어주 업종들을 포트에 편입시키고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애초에 기업에 투자했을 때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전략이 지금 구간에서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4월에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4월에도 다들 뭐 IT는 간다라고 한 목소리를 전문가분들이 내시더라고요. 예, 결국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실적이 받쳐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같은 경우는 IT와 IT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4월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국제 유가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중국 모멘텀이 회복이 되고 국제 유가 자체가 안정성을 찾게 된다면은 4월에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눌림목 구간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은 4월에서는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 특히 IT,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지금 포트에 편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1차 벤더, 2차 벤더, 특히 갤럭시라든지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꾸준히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비메모리 관련 투자 장비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모비스 이런 업종들을 보시면서 꾸준히 2차 벤더, 3차 벤더 이런 업종들에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예, 경기 방어주까지 IT와 차 그리고 약간의 경기 방어주 얘기하셨는데 IT 쪽에 부품주 언급하시는 거 보니까 4월에 좀 이렇게 중소형주의 반등도 기대를 하시는가 봐요. 예, 그동안 코스닥이 최근 8거래일 연속으로 꾸준히 내려왔습니다. 예. 이렇게 내려왔던 건 상대적으로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코스닥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은 코스닥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부터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오르고 있는 SNS라든지 정치 테마, 실적과 무관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거품이 끼일 확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볼 모습이 높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갤럭시 S라든지 갤럭시 노트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중국은 계속해서 안 좋고 스페인 우려까지 덮친 상황에서 지금 네포트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관리 잘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뭐 돌아가면서 지금 다 빠지고 있잖아요. 예. 안 되는 종목을 다 자르기에도 또 손실이 크고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도 최근에 좋은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종목을 다 어느 종목도 다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서 각 종목당 1%씩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히 접근을 하시고 특히 내일 같은 경우에 지식경제부에서 해양 플랜트 기자재 시험 인증 인프라 구축 발표가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종목으로 성진지오텍이라든지 태강, 성강밴드 이런 종목들도 한 번씩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한 종목 들고 나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삼본정밀전자라는 종목입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키패드 사업부, 응양 사업부, 홍채 인식 사업부가 있습니다.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음향 사업부 같은 경우에 기존의 JVC향 매출에서 오디오 테크니카향 매출이 신규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채 인식 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 올해 50억 이상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약 500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 평균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압박하는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퍼가 약 5점 몇 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레이션을 보더라도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고 향후의 성장적인 동력까지 갖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급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 좋은 재료가 있었나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전체적인 리스크에 의해서 코스닥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윗꼬리를 남기면서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약 2.35%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약 7,000원에 가까운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너무 단기간으로 접근하기보다는 1분기, 2분기 실적 이상을 보시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들고 갈 경우에는 충분히 10,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삼본정밀전자 10,000원 목표까지 제시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포트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일단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포트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누적 순위를 한번 볼까요?
있는데요. 자, 김상균 팀장님의 포트가 이렇습니다. JT 제닉, 신팩 메탈로이, 사주해표 동국실업, 모베이스, 가온미디어 많죠. 종목 수가 많아서 두 판은 나뉘어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익이 좀 많이 줄어든 게 JT가 이게 줄어든 수익이거든요. 이 정도에서도 현금 확보 사인은 안 내시네. 사주해표가 지금 거의 손절가 부근, 그리고 신팩 메탈로이도 손절가를 조금 이탈한 상황인데 더 지켜보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모베이스도 약간 지금 수익이 많이 줄어서 매수가 부근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어요. 가온미디어도 최근 편입됐는데 아직 수익 중은 아닌데요. 일단 신팩 메탈로이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전체적으로 종목 자체가 최근에 코스닥이 빠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제 포트 종목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추세 자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지금 손절해서 빠져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주가 자체를 꾸준히 지켜보다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포트를 매수했던 것은 2011년도 실적보다는 2012년도 실적을 호실적을 예상하고 매수한 거기 때문에 실적 발표 자체를 지켜보시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신팍 메탈로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아직까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 7,5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제시해 드린 것은 과거에 7,500원 정도의 바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7,5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신팩 메탈로일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눌림목을 보이고 있지만은 코스닥 종목 자체 시장 자체의 리스크에 의해서 빠지는 것이고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호실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였습니다. 2차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해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고 아직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손절가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주해표도 꾸준히 홀딩을 해서 기존의 주도주였던 신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수익률 50% 이상이 나는 것을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트 AS 주요 종목별로 조금씩 받아봤습니다. 완성된 포트폴리오 끝으로 보여드릴까요? 자, 오늘 3번 정밀전자는 추가로 언급만 해주신 가운데 이렇게 해서 빠진 종목 없이 종목은 그대로 동일하게 가져가겠다는 AS였습니다. 가격 변화가 약간 있는데요. 자, 지금 JT, 동국실업, 제닉은 수익률 보십시오. 두 자릿수 수익. 이것도 줄어든 것이 이런데 괜찮습니다. 사주해표도 오늘 손절가 부근에서 밑골이 달아줬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진 않지만 보유 의견이셨고요. 신팩 메탈로의 손절가가 8,000원에서 7,500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보유하겠다는 AS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베이스 역시도 가온미디어와 함께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1, 2% 플러스 마이너스권 안에 들어가 있는 두 종목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 전략 플래닛 연구소 김상균 팀장과 함께 세워봤습니다. 종목 도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확실하게 21선 이탈하는 날이었는데요. 막판에 기관이 매수 전환 다시 해주면서 2010선 정도에서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국장의 낙폭은 지금 더 커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2부에 종가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